안녕하세요. 신디 인 LA의 신디예요. 오늘은 리얼리어를 한번 방문해보고 제 소소한 일상도 같이 공유해 볼 텐데요. 우선 미국에서 유명한 중고 명품샵 리얼리어를 가볼 텐데요. LA에는 두 가지 브랜치가 있고요. 우선 멜로즈 브랜치를 한번 가봤어요. 다양한 가방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가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고 명품샵에서는 보통 인기 많은 상품이나 희귀템은 2배 이상 가격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맙소사, 이 버킨은 5만 불이 넘네요. 같은 종류의 버킨인데도 흰색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하지만 4만 불도 뜨악하는 가격이죠. 켈리 같은 경우에는 2만 불 정도로 2배 정도 가격이고요. 콘스탄스는 원가와 큰 차이는 없네요. 보통 뉴트럴 컬러들이 인기가 많고 가격이 좀 더 높고요. 밝은 색상이라든지 특이한 색상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했어요. 하지만 이 흰색 샤넬 백 세트는 희귀템이라 그런지 비싸네요. 트렌디시스나 뉴미니 같은 경우도 거의 원가에 가깝게 판매하고 있었고요. 샤넬뿐만 아니라 루이비통이라든지 다른 브랜드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중고샵에서 구매하실 때는 기존에 더 이상 사기 힘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든지 뉴트럴 컬러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상품보다 저렴하게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면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구경을 와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상품 중에 매장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으면 눈여겨봐요. 보통 샤넬 같은 경우에는 정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정가보다 2~3배 높게 부른 경우가 많아서 보통 샤넬 상품들을 눈여겨보고요. 와, 이런 켈리 포켓이나 켈리 컷은 매장에서도 보기 힘든 제품들이죠. 이번에는 브랜우드 브랜치를 한번 가봤는데요. 매장은 멜로즈 브랜치에 비해서 작지만 예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페가수스, 로데오 같은 진귀한 상품들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브랜드의 가방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매장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샤넬이랑 에르메스 가방들만 모아놓은 진열장도 볼 수 있었어요. 뉴트럴한 컬러부터 화려한 컬러까지 다양한 컬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기본 클래식 아이템들도 볼 수 있었지만 리미티드 컬러나 리미티드 에디션들도 볼 수 있었어요. 그 밖에 디올, 발렌티노, 루이비통 등등 다양한 브랜드들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방을 고르실 건가요? 이 데님 샤넬 월렛 온체인 너무 귀엽죠? 그 밖에 다양한 브랜드의 가방들 구경하세요. 이번에는 비버리 힐스 쪽에 있는 도히니 그레이스톤 파크를 한번 가볼 텐데요. 이 대저택은 현재 비버리 힐스 시에서 소유한 일반인에게 공개된 곳이고요. 1900년대 초에 석유 부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스 도히니가 한국 돈으로 30억 정도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만든 대저택이고요. 이 대저택에는 마구간, 테니스 코트, 소방서, 수영장, 인공폭포 등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는데요. 도히니가 공사를 끝내고 이사를 오자마자 반년 만에 그 친한 친구와 비서에게 총을 맞아 35세의 나이로 살해당하게 된 비극적인 역사가 서린 대저택이고요.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아내인 루시는 30년 정도를 더 살다가 후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집을 팔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사는 거주지로 쓰이지 않고 여러 영화를 찍는 장소로 쓰이게 되는데요. 배트맨, 오스틴 파워, 스타트랙, 스파이더맨 등의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유명한 곳이죠. 정말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여기서 찍었네요. 이후에 비버리힐즈시에서 이 저택을 사게 되고 지금은 현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공원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곳을 방문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음료수나 음식의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에서 무엇을 드시거나 피크닉을 오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해서 가는 길도 정말 아름답고 와서 잠깐 산책하시기에 괜찮은 그런 아름다운 대저택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비슷한 느낌의 게리센터를 한번 가볼까요? 팬데믹 이후로 게리센터는 온라인에서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월요일은 휴무일이고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여는데요. 평일 오전이 한가한 편이라 평일 오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게리센터 하면 탁 트인 전경이 유명한데요. 가끔씩 특별 전시가 있을 때 방문을 하지만
보통 야외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예요. 특히 정원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원형으로 된 산책길을 걸으면서 경치를 즐길 수 있어요. 게리센터 안에는 이렇게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는데요. 카페에서 간단하게 음료랑 스낵을 즐기실 수도 있어요. 해가 쨍쨍해서 이렇게 양산도 빌렸을 수 있고요. 미국 아티스트 사이 톰블리의 전시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폴로와 비너스 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들이 많이 보였어요. 조각상, 인쇄물, 그림 등등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중세시대 판타지 컬렉션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노스 파빌리온 안에 있었는데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4가지 건물에 각각 다른 전시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개인 소장품을 전시해 놓은 것들도 있었고요. 옆에 중세시대 띠으로 만들어진 디즈니에서 만든 소품들도 있었는데 그 전시회는 사진 촬영이 불가해서 찍지 못했어요. 디즈니 저작권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이렇게 중세시대에 쓰던 모자들도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었고요. 게리센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할리우드에 있는 차도 티룸이라고 해서 예쁘게 티를 마시면서 케이크들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봤어요.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파서디나, LA, 할리우드, 사우스베이 4군데 브랜치가 있는데요. 3단 트레이의 예쁜 케이크와 굉장히 예쁜 티컵에 티를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약간 아기자기한 곳이라서 여자친구들이랑 와서 즐기기에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인당 25불짜리와 35불짜리 다른 종류의 티 서비스가 제공되었고요. 저희는 5명이서 각각 다른 종류의 티를 하나씩 시켜서 이렇게 나눠서 마셔봤어요. 샌드위치와 빵, 마카롱 등등 다양한 것들을 맛볼 수 있었고요. 차도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 명이서 다른 종류의 차를 즐길 수 있었어요. 샌드위치도 생각보다 촉촉하니 맛있었고요. 가격도 인당 30불대라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베니스에 있는 머슬 비치를 한번 가봤는데요. 이곳에서는 조깅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를 렌탈해서 탈 수도 있어서 운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비치 바로 옆에 이런 상점들이 많이 있어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사실 수 있어요. 소시적 아놀 슈왈제네거가 여기서 운동했다고 하죠.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